네, 지난 8월 5일 이른바 블랙 먼데이 이후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들이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물론이고요. 국내 증시도 좀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목받고 있는 상품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변액보험인데요. 변액보험으로 어떻게 재테크를 하는 건지 머니랜턴 홍성희 대표님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홍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또 변액보험 또 복습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보험 어려워요. 예? 네. 이거 가끔씩 보면은 제 기억에 왔다 갔다 했는 게 이거 굉장히 각광을 받기도 하고 제법 수익률 좋기도 했는데 또 네. 어떨 때 이거 변액보험 들었다가 아주 좀 곤혹을 치르기도 하고 맞습니다. 예, 네. 사연이 많았는데 이게 뭔지 이거부터 한번 그리고 또 왜 주식 오를 때 이것도 같이 주목을 받는지도 예. 네. 변액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나중에 받게 될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이제 플렉서블하게 바뀌게 되는 상품을 의미를 합니다. 크게는. 그래서 변액이구나. 예, 그래서 돈이 받을 맞습니다. 보험료가 막 변한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가 고정된 금리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선택한 펀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펀드 수익률에 따라서 수익이 나면 보험금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또 손실이 있기도 하고 예. 이런 상품이 변액보험입니다.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가 전부 다 이제 펀드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사업비나 아니면 위험보험료라고 하는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빠지고 난 나머지 금액이 이제 펀드로 운영이 되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펀드나 이런 것보다는 수익률이 낮을 순 있지만 또 중위험 중수익을 선호를 하고 또 일부 보험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보험 소비자들한테는 각광을 받고 있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것처럼 주식시장이 화랑이면 펀드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액보험의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판매자 입장에서도 이 상품을 권유할 때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또 고객들한테 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좀 올라갈 때 같이 변액보험도 이렇게 화제가 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변액보험이 언론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도될 때는 결국 주식장 부러질 때였구만요. 그럴 때 몇 번 그랬던 건데.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유독 올해 보니까 지난해와 다르게 변액보험에 고객이 더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특히 방송 보신 분은 예.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난 2월 금융당국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성적인 한국 주식 이제 저평가를 해소해 보겠다라고 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만들고 또 실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덕분에 1개월 사이에 코스피는 5.82%, 코스닥은 7.97% 상승하기도 했었죠. 지난 2월 기준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캐나다나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이 더 살아날 거다라는 기대도 커졌었죠. 이게 네. 상반기 이야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변액보험의 신계약 수도 작년 4분기 기준으로는요. 16,957건에서 2024년 1월, 올 1분기에는 28,697건으로 70% 약 1만 건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죠. 예.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좀 기대를 했는데 또 최근에 코스피가 또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이 시장이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변액도 마찬가지로 보험업계에서는 올해 좀 기지개를 펴나 했는데 또 이 불씨가 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대표님 이제 데이터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1분기까지만 데이터가 나와 있나 보네요. 2분기까지도 나오긴 했는데요. 건수는 1분기가 직전 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많이 올랐다. 네, 신계약 건수도 중요하지만 이제 실제는 보험 시장의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로 신계약 건수 그리고 초회 보험료라는 게 있거든요. 초회 보험료? 예, 초회 보험료. 그러니까 이 초회 보험료라는 거는 처음에 고객이 가입했을 때 첫 번째 내는 납입 보험료의 합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늘었냐를 가지고 이제 보험 시장이 성장했다 안 했다 이걸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가입 건수 많으면 당연히 그 초회 보험료도 많을 거 아닙니까? 가입 건수가 많지만 가입한 보험료가 작은 금액이 다건으로 팔리면 이제 사이즈는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쭉 이어서 말씀을 네네. 드리면 올해 1분기 22개 생보호사 모든 생보호사에서 변액보험에서 거둔 초회보험료가 총
35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전년 동기, 작년 네. 1분기 대비해서 312.3%가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 초회보험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보험에 가입한 뒤 처음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보험사별로 좀 보시면 KB 라이프 같은 경우는요.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1,065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275.4% 급증하면서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미래에셋생명이 1,014억 원으로 696.3% 증가하면서 해당 금액이 1,000억 원대를 나타냈거든요. 근데 이런 추세대로라면 변액보험 판매량이 지난해 저점을 넘어서 이제 반전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기대를 해보고도 있는데요. 보통 생보업계 변액보험 판매를 하는 초회보험료 총량은 2019년까지만 해도 한 1조 원 후반대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시장이 조금 좋아졌을 때였죠. 이때 3조 1,044억 원, 21년에는 5조 2,488억 원 등으로 크게 몸집을 불렸었어요. 그런데 2022년이 되면서 9,896억 원, 지난해 5,523억 원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변액보험이 이렇게 큰 출렁임을 보이는 거는 알다시피 증시 흐름 때문일 텐데요. 그런데 운용 수익률이 떨어지면 변액보험 판매에는 악영향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채권보다는 주식 쪽에 펀드의 수익률이 성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인데요. 변액보험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장기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네. 중단기 목적 자금을 만드는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단기 중시의 출렁임을 보고 보험을 가입했다가 해지했다가 이러면 분명히 손실이 발생될 수밖에 그렇겠죠. 없거든요. 예. 그래서 변액보험 안에는요. 펀드 라인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펀드를 리모델링 해가면서 수익률을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실제로는 많은 가입자분들이 처음 변액보험을 가입했을 때 세팅해놓은 펀드 포트폴리오를 바꾸거나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끔씩 확인하는 수익률이 형편없다라는 걸 또 알고 해지를 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신 거죠. 그 변액보험 펀드 유형별 순자산의 그 가중평균 수익률을 보면 이제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1분기가 가장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분기 누적 기준 국내 투자는 95.61%, 해외 투자는 135.48%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각각 4.64%포인트, 해외 투자는 23.35%포인트 상승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2분기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가면서 네. 이런 효과가 나타났을 거라고 그러네요. 많이들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또 실제로 변액보험 펀드 유형별 수익률을 보면 순자산, 수익 말고 순자산액을 보면 올 1분기 국내 투자는 전분기 대비해서 527억 원 감소를 했어요. 그에 반해 해외 투자 펀드 순자산액은 3개월 동안 7,159억 원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국내 펀드가 줄어든 것보다 해외 투자 펀드가 늘었던 거는 펀드를 변경해서 옮겨간 것도 있고 새로 가입하신 분들이 이제 해외 투자 펀드 위주로 이제 투자를 선택을 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수익률은 대표님 수익률은 이해가 돼요. 네, 그만큼 이제 펀드 운용이 잘 되고 장 좋으면 저렇게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는데 아니 제가 변액보험을 안 해봐가지고 저거 무슨 언제 보험료를 타는 거예요? 보험금을요. 보험금을. 그러니까 이게 좀 변액이라는 것도 변액보험으로 총칭을 하고 있지만 변액도 변액보험 뒤에 변액이라는 글자 뒤에 어떤 글자가 있는지에 따라 보험 상품의 유형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액 종신보험이 있고요, 변액 연금보험이고요, 변액 저축보험이고요. 그러니까 종신보험이고 연금보험이고 저축보험인데 고정으로 움직이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펀드 운영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펀드에 운영하는 종신보험이면 변액 종신보험인 거고요. 내가 낸 보험료가 펀드에 운영된 수익률을 받고 나중에 연금액이 결정되면 변액 연금보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일반 보험 상품처럼 똑같은데 내가 언제 차지했고
낮을까는 연금보험이면 연금 개시하는 시점에, 종신보험이면 이제 사망을 할 때 사망보험금이 달라지게 되는데 근데 요새는 보험 상품도 마치 저축처럼 원하는 시점에 또 깨서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보험금을 받는 시점은 본인이 정하기 나름일 텐데 보험의 본질적인 목적을 따진다면 그 목적에 맞는 위험 사고가 발생됐을 때 받게 되는 거죠. 글쎄요. 그때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거고요. 근데 미리 깨면은 그거 좀 뭡니까? 뭐라 그러죠? 그거 손실? 뭐 좀 떼이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뭐 사업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뭐 7년 동안의 신계약비라는 사업비를 뗀다라고 하는데 7년을 유지해야 이걸 7년 동안 이렇게 평균적으로 뗄 텐데 예를 들어 5년 차에 해지를 한다. 그럼 남은 2년 동안에 떼야 되는 사업비를 한꺼번에 빼고 돌려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내가 예상한 것보다 좀 적게 받으실 수 있는데 또 변액 상품을 공격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요. 실제 펀드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내면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펀드와 달리 변액보험은 상품 안에 펀드 라인업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뭐 주식형 펀드부터 안정적인 채권형 펀드 그리고 뭐 인덱스 해외 펀드, 배당주, 뭐 하이힐드 펀드까지 있기 때문에 내가 공격적으로 투자할 거야 그러면 시장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투자를 해볼 수 있거든요. 금액을 늘리지 않고 내가 내는 보험료 안에서 사업비 뺀 나머지 금액을 내가 원하는 펀드 포트폴리오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시장 상황을 잘 보시는 분들은 변액보험 안에서도 수익을 굉장히 잘 내고 계시죠. 그래서 그래요. 짧은 기간에도 수익이 나면 뭐 원한다면 그 시점에 해지해서 목돈을 받으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시겠죠. 대부분의 보험 그렇죠. 소비자들은 펀드 변액보험을 가입했을 때 세팅해놓은 펀드를 1년에 한 번 바꿀까 말까 정도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보험회사들은 어떤 상품들을 내놓고 있냐면 이 펀드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소비자가 직접 바꾸기가 쉽지 않으니 자체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해주는 이런 형태의 펀드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퇴직연금으로 보면 TDF 펀드처럼 이런 형태의 상품들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어서 실제로 수익률도 방어를 하고 장기로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많이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조금 관리 못하시는 분들은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연 단리 8% 보증하는 최저 보증형 변액 연금보험 상품 출시한 보험사도 있다고 하는데 예, 이러면은 사실 혹하죠. 네, 놀라우시죠. 연달리 8%를 그러니까 변액을 가입했을 때 우리가 가장 걱정이 내가 원하는 연금액을 못 받지 않을까? 혹은 나중에 내가 손실을 입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우실 텐데 이걸 방어해 주는 게 최저 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 보증 금리가 예전에 뭐 3%, 4% 이랬다가 지금은 연달리 8% 상품까지 나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연달리 8% 수익을 달성을 못하면 연달리 8%로 운영된 금액을 연금 재원으로 해서 연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리가 지금 뭐 연단리 6%, 7%, 8% 회사마다 상품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보면 20년까지는 요걸 유지해주고 20년이 지나면 연단리 5%를 유지하는 이런 상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달리라고 하면 에이, 별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어제 한번 월 복리로 환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10년 납입하고 40세 기준으로 10년 동안 납입하고 65세에 연금을 개시한다라고 한다면 10년 적금 붓고 15년 거치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연단위 8%를 보증해주면 복리로 따지면 월복리 5.5% 수준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펀드를 투자해서 연 평균 에버리지 25년 동안 5% 수익을 낸다는 건 실제로는 쉽지는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버리지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 정도 수익을 내는 게 그래서 이런 상품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는 있습니다. 네.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뭐 차 떼고 포 떼고 소위 말해서 사업비 아닌 말로 보험사 직원들한테 나가는 그 모든 그 비용 그거 하고 나서도 연달리 8% 그리고 지금 홍 대표님 계산해 보시니까 그게 복리로도 한 5점 몇 프로가 나온다. 5.5%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와, 그러면 저거는 완전 뭐 난다 긴다는 귀신인데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게 있긴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최저 보증이라는 건 내가 납입한 보험료의 최저 보증이 아니고요.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 보험료와 사업비를 뺀 나머지 실제 투자되는 금액에 대한 최저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내가 100만 원씩 보험료를 내는데 예를 들어 사업비랑 위험 보험료가 10만 원이 빠져나간다. 그럼 90만 원이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0만 원이 투자가 돼서 만약에 수익률이
수익률이 10%다 그럼 99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실제 납입한 100만 원 대비해서는 아직도 마이너스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건 제가 가정인 거고요. 그렇죠. 요즘의 초창기의 변액 상품은 사업비 부분이 굉장히 높았지만 요즘 변액 상품이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굉장히 보험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큼 상품이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관심을 좀 기울여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 실제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네네. 지금 이제 그럼 40세 남성이 월 100만 원씩 10년 납입을 했다고 가정을 한 경우에는 네. 이제 65세 연금 네. 그 수령 가능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네네. 그럼 회사별로 상품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예. 가장 지금 가장 경합을 이루고 있는 세 개사가 나왔었는데요. 예. 단리로 최저 보증을 높여주는 그래서 KDB 생명, DGB 생명, 이제 IBK 연금보험 이렇게 세 개 회사가 있는데 아까 봤을 때는 실은 IBK 연금보험 회사가 네. 최저 보증이 연달리 8%로 가장 높았는데 실제로 40세 남성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는 연금 받는 연액은 KDB 생명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금리가 높았는데 왜 KDB 생명이 금리가 가장 낮았던 저 회사가 가장 많이 받는 거예요?라는 의구심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변액 연금을 예, 보는 예. 거니까요. 연금이라는 건 최저 보증 금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그 가입한 가입 기간 그리고 연령, 성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연금액을 산정하는 보증금리뿐만이 아니라 기본 지급률, 장기가산이율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연금 지급률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KDB 생명은 모아놓은 재원은 583만 원, 네. 2억 5,830만 원, 예. IBK는 2억 9,44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연금을 지급해주는 연금 지급률은 KDB 생명은 5.61%, IBK 연금보험은 4.9%로 연금 지급률은 KDB 생명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을 받게 되면 65세부터 종신토록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액이 KDB 생명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금을 만약에 선택하신다면 금리가 최저 보증을 높게 준다라는 것도 굉장히 매력이지만 네. 실제로는 선택할 때는 이 보증 금리도 보셔야 되지만 내가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얼마인지도 꼼꼼하게 비교를 좀 해보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방금 네, 예를 네. 드신 요거 네네. 100만 원씩 해서 한 10년? 네. 얼추 뭐 100만 원. 네. 1억 2천만 원 내는 거죠. 1억 2천이죠. 네. 내가 들어가는 맞습니다. 보험료가 네. 10년 근데 동안 1억 2천 넣고 오케이. 15년 거치하는 거죠. 15년 네. 그리고 연금 타먹으려면 또 15년 더 후에 자, 40세부터 50세까지 10년 넣고 10년 그다음 넣고. 15년 거치하는 동안 65세. 기다렸다가 예. 65세에 받게 되는 게 저금액입니다. 잘못하면 65세 전에 갈 수도 있는 건데 사람이 그때는 쌓이는 금액을 돌려주죠. 쌓인 금액을 돌려주고 네, 그리고 연금을 그럼 65세부터 연금 받으면 요 케이스에 네. 궁금했어요. 네, 얼마 네, 정도 연금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1,449만 원씩 받죠. 연 1,499만 원이 연 1,449만 그래도 100만 원 원이니까? 이상은 나오네. 그럼요. 120만 원 그래서 정도 나오고요. 5점 몇 프로가 된다. 맞습니다. 근데 저게 아. 보세요. 내는 건 10년 냈지만 15년 거치했다 받지만 받는 거는 65세부터 종신토록 받는 종신연금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령 진짜 100세까지 산다. 네. 그러면 35년 동안 매년 1,449만 원씩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식의 상품은 무조건 내가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게 이기는 거네.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물론 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보험사마다 이제 최저 보증 금액 같은 경우는 내가 10년밖에 못 받았어. 그럼 네. 1억 4,490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쌓여 있는 재원액이 2억 얼마가 됐죠. 그래서 그게 운용돼서 남은 금액 차액은 돌려준다. 또 유족들한테 유족들한테 돌려주게 되어 돌려. 있습니다. 네. 손해 나는 거 아니구나. 손해는 아닙니다. 그러네요. 잘 유지만 하시고 또 더 네. 좋은 건 실은 최저 보증을 예시를 드렸지만 변액을 진짜 투자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은 그 안에서 펀드를 열심히 시장 상황을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주식 투자하듯이 변액도 보시면서 그 안에 펀드도 좀 변경해 보면서 수익을 유지하시면 그러면 나중에 진짜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연금도 꽤 많이 받으실 수 근데 홍 있으실 대표님 것 그 같습니다. 정도 네. 실력 때문에 직접 주식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직접 주식 투자하시고요. 네. 조금 이
펀드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말씀 안 드렸지만 예를 연금 개시하기 전에 만약에 사망한다. 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최저 사망 보장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조금 나눠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관심 있게 공부하실 만하다 이거. 네. 네.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시네요. 지금 약간 혹했어요.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